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저 주생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네. 정말 장맛비가 징글징글하게 오네요. 이번 주까지가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후에는 좀 더 다음 주에 저희 시장도 좀 밝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장마가 이번 주에 끝이래요? 네. 안 믿습니다. 솔직히 믿을 수가 없고요. 네. 솔직히 너무 비가 너무 많이 해요. 그쳤나 싶으면 네. 또 오게 되고요. 시장도 그래서 그런가 시장 분위기가 역시나 이 날씨 탓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간략하게 오늘 장 정리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을 대거 발표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종가는요. 8.94포인트 상승한 1880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13% 하락하면서 541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그래도요,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방한 종목군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종가에 좀 더 강하게 올라와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이제 이벤트가 이제 거의 다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혜선 씨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실적, 역시 주식 투자하는 데서 기본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자. 실적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승리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베노믹스의 탄력이 좀 더 강화되는 부점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에겐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양수모 멘토, 신창한 멘토와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양수모 멘토 먼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이제 1900포인트를 위한 휴식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바로 1880포인트에 대한 안착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더불어서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었는데 오늘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에 힘입어서 오늘 뭐 건설주들의 좀 강세도 나타났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데 좀 이의를 두고 좀 저는 좀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1890포인트 장. 자, 결국에는 이건 어떤 개인 투자들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수의 저항이 어디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항상 물어보면요. 1890 아닌가요? 혹은 1900포인트, 혹은 1910, 1920포인트를 계속 너도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이 바로 네. 19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개인들 누구나 알 수밖에 없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1890포인트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을 농락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1890포인트 이 전후 지수 대에서는요. 예전 2000포인트 전후와 달리 참 온순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1900포인트 자리를 그간 여러 차례에 걸려서 그 메이저들이 이제 하도 이제 괴롭히다 보니까 참 성질을 좀 더럽게 만들어 놓은 지수 포인트가 아니냐. 네. 그로 인해서 좀 이런 구간대에서는 좀 반항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막내 아들이네요, 막내 아들. 네, 사춘기 그래서 막내 아들. 지금 뭐 1900포인트와 1920포인트 구간대는 온고지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항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에는 그 1900포인트 구간대에서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기관 투자들이 선수비대에 대한 역할을 했었다라면은 이제 1900포인트에 대한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은 결국에는 선수비는 미리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비대가 오늘 조금씩 무너지는 혹은 포지션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지금 종합 포인트 1900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저는 내일 19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양수모 멘토. 내일 이제 190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한 오늘 워밍업 단계 좀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수급을 보면서 그 특징을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일별 매매 동향을 좀 같이 한번 놓고 보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시장에 3조 6천억 정도 또 픽스돼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 특히 운수업종과 전기전자 업종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종목들이요. 자기 자본 이익률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지수를 상승하게 만들 때 과연 지수에 대한 견인 역할을 해줄지에 대한 여부가 저는 아직도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디레버리지가 없던 국내 시장에서 늘어난 부채 그리고 부실 자산에 대한 비용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바로 코스피 쪽의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가 나와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혹은 백워데이션,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그 값이 의미값을 가져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뭐냐면요.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19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그 앞전의 매물대가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개인뿐만 아니라 투신 혹은 외국인들마저도 지금 매물대를 지금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그 매물을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890 그리고 1920포인트 수준 때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그 물량을 어느 주체가 잡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잡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매물들을 기관들이 소화를 시켜줘서 간다면은 지금 190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00포인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럼 양수 모멘토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게 뭐였냐면 1890대에서 이제 1912, 2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그 외국인들 부분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 자체를 기관 쪽에서 잡아접는 상태를 한다면 그러면 그걸 신호탄으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추세를 상방을 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상방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연기금에서도 급하게 자금을 집행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얻었거든요. 바로 뭐였냐면은 지금 투신권들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이동 경로가 많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주식형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은요, 바로 우리 투신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펀드들이 있죠. 그런 물량들이 6월 달부터 서서히 저가의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채권형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안정자산을 전부 다 공격적인 투자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양수 모멘토가 보여줬던 내용도 맞고요. 또한 이제 선물 시장의 투신들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긍정의 시그널을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양수 모멘토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 기관 쪽에서 그 물량들을 보유해가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방 쪽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보고요. 신차원도 양수 모멘토는 내일 1900을 갭상승으로 뛰어넘기 위한 오늘의 숨고르기였다라고 하는데 이해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는 갭상승은 아닌데 상승 쪽은 동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그러면 왜 대형주 쪽의 흐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쉬어갈 수밖에 없었나요? 예, 일단 이제 요즘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참 기관이 영악하죠. 예, 기관이 너무너무 영악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 여러분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244에 있다. 그래서 244에 이제 그 선물 평균 가격이 가장 여러분 이제 지지와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4, 선물 244에서 계속 이제 충격받고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을 한번 깨야 됩니다. 깨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선물 평균 가격에서 10까지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선물이 올라가면서, 선물 평균이 또 올라가면서, 어쨌든 이 갭이 10 정도 가면 이제 그게 이제 곧 상도 치는 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선물이 244 평균 가격인데, 지금 단순하게 보더라도 254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그러면 254 10 같으면 지금 한 70포인트 이상이거든요.
70포인트 이상이면 뭐 1950까지는 네. 충분히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보고요. 다른 거는 뭐 우리 양승모 멘토님 워낙 또 많이 알아요. 네. 연세에 비해서 네. 하긴 읽을 때 성적이 우수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브레인이요, 브레인. 예, 당황했어요. 사실. 네. 다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했는데 일단 뭐 저는 여러분 기술적 분석적으로 한번 네네, 봐주는 게 그래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21평 부분이죠. 21평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21평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1평이 보통 우리가 보면 보통 20일에서 20한 6, 7일 정도 이제 보통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보통 21평 아래에서 26, 7일이면 위쪽에서도 보통 20일 이상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평 위에서 보통 보면 한 8일 정도까지 한 2주 반 정도, 한 3주 정도는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이걸로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보는 게 후행성 지표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MACD입니다. MACD 우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MACD 보통 오실레이터를 많이 쓰니까 문제인데 이제 MACD가 항시 주가가 멀리 떨어졌다 올 때 빠르지만 실제 영선까지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했겠습니다. 그래서 영선까지 관통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MACD 영선까지는 굉장히 시들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1900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막 가더라도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MACD가 영선 관통할 때가 그 영선이란 그 부분이 굉장히 매물대가 집중 포진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매물을 보지 말고 이런 거는 최근 거래 매물 보면 선물 매물을 보면 네네. 선물 매물이 집중 그 244에 집중되어 있는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보이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계속해줘 단무지 정신 매매하지 말고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요. 다른 설명은 뭐 양승모 전무가 멘토가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두 분께 오늘장 점검을 좀 심플하게 여쭤봤더니 전략까지 얘기를 또 급하게 정리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상승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긍정의 기운을 저도 접할 수가 있었으면 혜선 씨도 접했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장 점검 여기서 마치죠. 네, 그리고요, 방송 중에는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 앤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주가 오랜만에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종 호재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클락슨 신조성가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과 상반기에 이루었던 선박 수주 그리고 선가 인상 흐름에 업황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고동 올린 조선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오늘장 건설주들이 들썩거렸는데요. 벽산건설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 남광토건 및 삼보토건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들썩였던 건설 업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긍정의 기운이 받아졌나요? 아, 그러니까요. 이슈앤토크의 주제 자체도요, 네. 오래간만에 상당히 방긋 웃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신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조금 힘들게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업종들이 이제는 위쪽 우상향으로 방긋 웃을 수 있는지, 주도 들어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네요. 조선업종 상반기 이후에 주구장창 업황 개선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이제 체질 개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거 들으셨어요? 예전에는요. 네. 혜선 씨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100달러라 그러면 난 99달러에 할게. 98달러에 할게. 경쟁을 네. 계속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 자체가 수주를 했지만 안 꼽는 찐빵. 네. 내실이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냥 실적만 잡히는 정도였는데 네. 이거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조선업황한테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제가 중공업 섹터 잘 봐라라고 저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공개방송에서 15%에서 20% 단기 급등세가 그러니까요. 왔어요. 굉장합니다. 상승 사이클, 양수 모멘토 네. 탔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뭐 중공업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포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한진해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강조드렸던 것이
일단은 업황에 대한 바닥을 짚고 있고 오히려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등장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공업주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더라도 지금 오히려 보유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보유에 대한 관점이 맞고 오히려 신규로 매수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바로 곧바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점 분할 매수가 좀 유리한 시점이지 않을까.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사실 6월 달부터 기준을 놓고 보면 주가의 상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실적 상승에 의한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주가에 지금 선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관련 중공업주와 또 해운 관련 업종들 이걸 같이 보시려면은 지금 전반적인 조선 업종에 대한 센티먼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좀 요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수주가 개선이 되는 그 종목이냐. 네. 더불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으며 또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해운 지수에 대한 그 BDI 지수도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 추기에 올라와 있고 또 7월달, 8월달부터 해운료 인상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만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이격을 벌여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심자리에 공략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신자리에 포트에 집어 넣어야 할 종목군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저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한진해운은 어쩔 수 없이 포트가 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빠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드렸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진해운을 다시 한번 눌러준다면 공략해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요. 양승 모멘트 우리가 잠시 뒤에 조금 이따 그 포트에 반드시 넣어야 될 중공업이나 해운업종들 봐도 될 것인지 좀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네. 신차모멘트. 예. 클락슨 그 신조선가지수 자체가 128까지 생긴 단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의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중공업 자체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업황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뭐 김도영 멘토님 말씀하신 조선주 제가 계속 녹화를 다 기록해 놓거든요. 네. 다 조선주 비관적이었습니다. 저 빼놓고 아시죠? 네. 예, 조선주 다 비관적인데 저는 분명히 된다고. 내가 분명히 그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업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그 월스트리트 앞에 이제 황소상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중국 정부에 도전하지 마라. 네,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선업을 포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부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조선업계가 지금 그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에는 상선이 뭐 북미 노선 같으면 모든 회사가 다 떴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항공이 세계 3대 항공 동맹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스타 에어라인스, 원월드, 그다음에 스카이팀 이렇게 나눠졌듯이 아시겠죠? 아시아나, 스카이팀, 스타 에어라인스, 원월드, 해운업계도 크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네네.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가 우리나라 조선업체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뭐 들어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덴마크 머스크를 묶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에버랜드죠. 에버그린 그 대만 업체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중복을 없애버렸습니다. 중복을 없애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그 과거는 그 선단을 보통 30년 정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료비, 연료 절감 그런 그 모드가 워낙 많이 발달돼가지고 요즘에는 15년 된 것도 폐선을 시켜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빠르네요, 이제 예,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왜냐하면 뭐 한 몇 년만 하면 그 충분히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신조선, 뭐 지금은 드릴십 그런 부분도 있지만 드릴십보다는 일반 수입입니다. 일반 배들, 화물선이라든지 일반 조선, 유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업체들의 이제 기술력 부분,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자금난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돈을 밀어줬거든요. 외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해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제가 볼 땐 조선업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저는 더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전기전자 뒤에 따라가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전기전자가 가면서 뒤따라가니까 트럭카 종류 한 종목 가야 되고 그 나머지 운수업종 중에 뭐 다른 종목이 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기업종 중에 하나 가면서 제가 그때 여러분 제품이죠. 은행 증권 안 되고 건설 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 중에 운수업 중에 조선이 갈 것이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은 저도 우리 양승모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장은 굉장히 좋은 지금 그 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 필이 왔습니까? 예, 필이 왔습니다. 왔어요?
영문학과시죠? 아, 네. 당황하셨죠? 필이 왔어요. 네, 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건설업종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면 트로이카가 뭐 은행증권 건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트로이카는 조선, 제가 볼 때 건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의 신고가를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시고 주가는 어쨌든 간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지만 어디든지 가면은 그 어떤 주식이 선도로 끌면 나머지 주식도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조선주의 신고가 이 부분이 다른 주식도 충분히 또 신고가 갈 것이다. 이거 또 신고가 가면 조선주는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조선주에는 포트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창원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중공, 그러니까 조선과 해운을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노선들의 부분까지 언급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주도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신창원 멘토. 예.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선사들이 많아요. 뭐 예. 드릴십 부분도 있고요. 저혈감 장치의 신재생 뭐 관련된 요 효율이 높은 선도 있고요. 예. 뭐 또 크루즈 선도 좀 있고요. 과연 탑픽은 뭘까요? 뭐 컨테이너 선사냐, 벌크 선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이 포트에 내 포트에 중공업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떤 배 유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집어넣을까요? 예, 저는 그 배 업종에 이제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그 업종인데 제가 지금 가장 여러분들 때 권하고 싶다면 실제로 지금 그 반영 안 된 건 엔진 부분입니다. 아하. 엔진 부분이 세계 글로벌 엔진은 마력으로 이제 엔진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래서 엔진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그 침체되고 있는데 엔진 주식들은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엔진 하면 두산 엔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엔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진 업체들을 좀 한번 계속 그리고 조선사도 엔진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사야 됩니다. 아하, 그래요? 예. 잠깐만요. 예. 시점에도. 자, 양승모 멘토. 중공업 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뭐 컨테이너 선사 또는 뭐 드릴십.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시장 멘토는 지금 그 배를 다양하게 수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엔진 자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엔진을 자체를 납품할 수 있는 종목을 집어넣자라고 했거든요. 네. 양승모 멘토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좀 복잡하게 보지 않고요. 네. 저는 오히려 좀 그래요. 수급적인 간통 부분들. 영역이 저희는 참 좋아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차트에 대한 위치를 좀 놓고 보고 그래요?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네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우위에 잡혀 있고 네. 또 신용 비율도 많이 감소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일석삼조인데요? 이번에 딱 그 내용이 나온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그래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39,000원대 이 저항 구간을 결국에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시중 비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쌍그리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증과 그리고 수익성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여부 체크하자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체크가 되는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목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양승만 멘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격 따라가기엔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네. 바닥권에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높았으니까요. 대형주치고. 그러면 눌림 정도 받으면 대우조선해양 우리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중공업 좋다는데 그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아니면 또 현대중공업도 그렇게 무거운 종목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단 말이죠. 네. 빅3 중에서 과연 내가 삼성중공업 말고 차라리 그러면 대우조선을 살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 왜 삼성중공업을 꼭 사야 될까요? 일단은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네. 해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자리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항이 되었던 자리, 결국에는 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 저항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항이 됐던 자리는 지지가 되고 또 그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해주면은 또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 대한 위치를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지 구간을 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종목은 만약 추격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저는 오히려 한 38,000원 수준에 들어온다면은 매수액 좀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신차원메토 아까 엔진 관련된 종목군들 잘 보자라고 했거든요. 예. 혹시라도 이 종목만큼은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는 종목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여러분들 때 이제 꼭 그 조선주 뭐 다 되는데 꼭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아, 뭐예요?
대우조선해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요? 대우조선해양 그 전 사장 남상태 씨가 네. 그 완전 회사를 다 베려놨습니다. 아.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남상태 씨 내보고 뭐 탓하지 마세요. 네. 당신 해는 짓거리니까요. 네, 그 아니, 양반이, 그걸 예. 좀 하는데, 예. 그,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제점이 도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시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 도래 이미 됐습니다. 아, 예. 예. 돼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이 여러분 뭐 정부 거죠. 네. 산업은행. 근데 이 남상태 씨가 그 사장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퀘터가 있었습니다. 그 덤핑하지만 그 덤핑 퀘터를 깬 사람이 남상태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데 막 적자 그 조선 이런 걸 그때 자기 그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왕창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지금 대우조선 그 몇몇 개 빼놓고 지금 만드는 거는요. 대우조선 그 직원들 다 알잖아요. 다 적자 선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공업 쪽이 저가 수주를 하게 된 시작에 이 남상태 씨입니다. 이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조선이고요. 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내년 그 중반기까지 그 조선 물량이 됩니다. 아, 저가 수주가 예, 내년까지 내년 중반기까지예요. 남아있는 이 거예요? 대선이. 그래서 대우조선은 주가가 시장 따라갈 수 있더라도 많이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저는요 일단 현대중공업을 오비전에가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중공업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중공업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주셨고요. 양승모 멘토를 따라하시는 힐링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의 눌림목을 잡아보는 게 없다. 지지와 저항 자리는 항상 같습니다. 네. 그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역시 신창원 멘토는 자신의 색깔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묵직하지만 단무지 정식 현대중공업을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신창원 멘토한테 저희가 또 잊어버렸던 하나를 배운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의 저가 수주를 처음 스타트를 했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조금 많고 탈이 많다라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요,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오늘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주가 오늘장에는 대폭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자세히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무지하게 셨습니다. 뭐 실적 쇼크 때문에 문제도 됐었고요. 네. 실적 쇼크 나고 나니까 기관 수급고였고요. 그러다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빨리 되다 보니까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했는데 네. 약발이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은 취득세 부분이 되면서 네. 반짝했는데 다행인 것은 또 작은 종목군들만 강하게 갔다라면 아쉬웠을 텐데 오늘 그쵸. 대형주가 같이 그쵸. 갔어요. 같이 신차원 멘토 갔죠. 예. 건설주 포트에 지금 대우건설이 있는 거 보면 예. 느낌을 먼저 빡 삐를 받으셨나 같아요. 예, 저는 뭐 주택 거래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네. 주택 아, 거래는 상관없다. 예, 보고 이제 건설 어쩔 수 이제 누가 대통령 되든지 네. 건설 쪽은 돈을 넣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건설주가 저도 뭐 7,000원 사이인데 수익이 얼마 안 나는데 많이 날 것 네네. 같아요. 나는데 건설주는 어쨌든 간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2,000포인트 이제 요 앞에 2,000포인트 갈 때만 트로이카가 안 갔지. 주식이 보통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우라가니 구니어 쪽 보면 이제 트로이카,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여러분 아다시피 건설화학, 그다음 중화,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서비스업 가는 게 이제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 그 룰을 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깰 것 같아요. 왜 안 깼느냐면요. 주식이 이제 자생적이냐 비자생적이냐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갖다 넣어가지고 비자생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자생적으로 오릅니다. 자생적으로 오르면은 트로이카가 제일 먼저 오르는데 은행하고 증권이 오르기에는 힘들고 나는 건설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GDP가 국민 GDP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설 20% 이상이에요. 실업률도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가 뭐 주택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엄청난 사실 뭐 눈 감고 양호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SOC 투자할 돈이 사실 없습니다. SOC 투자할 돈이 없거든요. SOC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건설 쪽의 활성화가 이제 주택 경기인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인구 자체가 집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값을 지금에서 반 잘라가 팔거나
집 살 사람을 사게 해야 되는데 집 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 신청한 멘토. 예. 오늘 이게 예.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세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간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건 그냥 명분일 뿐이다. 예. 취득세 여러분 5억짜리 사봐야 취득세 깎고 안 깎고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5억짜리 사는 사람이 500만 원밖에 안 삽니까? 한번 생각해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취득세 이거는요, 바람이가 건설주는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저 관심 종목에 보시면 이제 건설주 5개, 조선 4개 했는데, 자, 현대건설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삼성물산 이 보면 지금 바닥에서 더 빠질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건설주가, 대형 건설주는 흑자가 줄면 줄지 흑자가 안 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네. 왜? 저끼리 해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4대강 때문에 건설사들이 눈치 보고 4대강들이 계속 다 끝났어요. 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제가 볼 땐 지금쯤 저점 사야 되고요. 그 사이, 신정부 들어오면 그 조사를 세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세게 하는 게 빛나는 아저씨 저때 갔어요. 전두환 아저씨 저때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건설주는 지금 계속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신청한 멘토. 네. 지금, 하반기 이제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간다. 지금 1940, 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앞에서. 예. 그럼 이 건설주가 동반해서 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건설주, 1등 건설주는 동반해가지고 선도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포트에 하나만 넣을 거. 얘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때 수익을, 80% 준 종목을 이제 팔았어요. 7개월 만에. 아. 한국타이어월드를 공개적으로 네네. 추천해가 여러분에게 이제 행복을 줬죠. 그거 건설주하고 상관없는 아니, 그래서 거죠? 오늘 건설주 공개 추천했습니다. 아, 했어요? 뭐, 어떤 거요? 대우건설을 6개월 보고 50% 수익가 5부 이자 사라. 이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네. 적으시고요. 방송국에 전화를 하셔갖고요. 증서를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단문이 정시를 기록을 하면요. 대우건설 우리 신창원 멘토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회사의 체질을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창원 멘토가 건설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자, 양승모 멘토. 과연 추후 이 건설주가 우리 신창원 멘토는 오늘 이 정책에 대한 효과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줬지만 향후 하반기에 주도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일단 지수가 간다고 하면 이 건설업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왜요? 합니다. 일단은 건설업황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건설업황 일단은 살아나지만 저는 매수 추천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어닝 시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타가지고 오늘 뭐 정부에서도 취득세 뭐 연구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또 나타났었죠. 네. 결국에는 정책적 코드로 일단은 투자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지금 시장이 단기적인 시세에 대한 일단 시세가 좀 반영이 되었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건설주를 접근을 한다면은 차라리 경기 회복이 다 나오고 그걸 확인하고 봐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제가 건설업 일봉 차트를 하나 놓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신창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종목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업종 차트로 같이 놓고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뭐 125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이 일단 밀리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이죠. 다중바닥이군요. 근데 오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죠. 바로 거래량이 오늘 크게 많이 터지고 이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바닥인 시점에서 오늘 거래량 터트려서 올렸다라면은 주가를 지금 과연 이 수준에서 끝났겠느냐. 저는 오히려 올렸다라면은 제가 최소한 60일선까지는 건드려 놓지 않았을까. 주가가 더 올릴 자리를 더 보여줬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게 어중간하게 뛰어났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너네 그래 탈 수 있으면 타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여유를 만들어버린 거고, 만약에 개인들을 털어내고 갈 생각과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였다면은 오히려 오늘 더 뽑았어야 됐다. 더 뽑아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건설주는 좀 더 일단 업황과 그리고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일지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과 좀 경기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는 뚜렷한 시점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두 분의 전략이 극명하게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신창한 멘토는요, 중공업 이후에 또다시 건설주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대우건설을 포트에 꼭 넣자. 6개월에 50% 수익을 단문지 정신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네. 양승호 멘토는 중공업 쪽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에 삼성중공을 탑픽으로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건설주는 아니다. 오늘 갈자리 차라리 다 갔어야 된다. 그랬다라면 주도주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간택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해서 포트에서 추천 종목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이 아침부터 방긋웃지만 시장의 웩도의 변동은 되게 컸어요. 네. 종목별로 웃는 분들은 있으셨을 테고 아우 내 종목 아직도 안 갔어. 주쌤 언제 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스김이 오늘도 출동했다면서요? 네, 오늘은 굵직한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와글와글 우글우글 중에 설마 그 굵직하다고 얘기하신 게 제가 벌써 느낌이 딱 온, 네. 우리 신창원한테 같은 필이 온, 그게인지 궁금한데 어떤 뒷담화가 있었나요? 혜선 씨? 조금 걱정스러운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네. 주식 투자 인구가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1%가 전체 증시를 흔들 만큼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5월, 6월 달에 힘드셔서 떠나셨군요. 그러니까요. 떠나시면 안 됐는데 네. 조금만 견디셨으면 같이 웃으실 수 있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자금 자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유용한 투자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건강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고 배당을 받고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조금 무색됐던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을 노리게 되고 네. 뭐 급등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좀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났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오히려 매물이 악성 매물들을 보면서 손해들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주식시장마저 이제 그렇다면 고령화도 안타까워 죽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자체가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무려 1%의 투자자가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의 81%로 움직인다고요? 양성 네. 모멘토.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투자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호가 공백이라는 부분에 좀 우리가 중점점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호가 지금 공백이요. 시장 자체가요. 장중에 뭐 오전 1시, 오후 1시, 뭐 2시까지만 보더라도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약 한 2조 원이 못 미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시장 자체가 나 시장 내릴 거야. 누군가가 팡 하고 던져버리면 주가도 같이 그냥 쫙 와그장창 같이 무너지고 또 나 올릴 거야 라고 했을 때 호가가 또 없기 때문에 주가를 빵 올리면은 또 주가도 후루룩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이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것은 즉 시장에 과연 증권주들과 또 연계를 또 맺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증권주들이 가장 큰 수익원이 바로 주식 수수료입니다. 근데 그런 주식 수수료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증권주들이 움직임들이 좀 제한되고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살아야 뭐 전체적인 시장이 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와도 될까요? 일단 저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한 6조 원 이상이 좀 되는 그런 네. 시점이 좀 나와야 시장이 좀 더 화랑기에 좀 접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수 모멘토 아까 호가 공백이라는 것이 네. 바로 단일 호가에서 맞춰지는 것의 차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위의 매물대와 아래의 매물대가 모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이 나와야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는 여기는 지금 주가가 올라도 그냥 배째라 누워있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나 배째라. 일단 이렇게 버티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1800과 1900포인트 구간 움직일 때 주가의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그 매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즉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프로그램 쪽에서 그 매물들을 뱉어주고 그 물량들을 가지고 다시 지수를 올리는
견인하는 역할이 시장에서 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네. 우리 양승 모멘트 같은 경우는 양극화 현상 그리고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장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의 급감 때문이다. 그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거예요. 10,000원 바로 밑에 9,990원이 있으면 정확한 1호가의 밴드 자체를 설정이 되는데 10,000원과 9,000원 그만큼의 많이 비어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신창한 멘토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이 투자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아다시피 참 저는 정책적인 거하고 이제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근데 일단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예, 첫째 이제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아다시피 일단 인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 인구 전체가 이제 급격히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항아리형이잖아요. 특히 45세에서 55세까지 불러겠다 줄어드는 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적인 부분은 세금 내고 대우 못 받는 게 투자자입니다. 지난시 당황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특히 연금공단인데 외국인들이 개인 돈 이제 뺏으려고 눈이 밝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이 증권시장에 20한 3년 정도 있어 봤는데, 개인들이 수많은 깡통을 차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가도 나타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요즘 특히 안 나타나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강연회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젊은 분이 55세, 60세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주식에가 돈 벌 수가 없대요. 돈 벌 수가 없다. 왜 없나? 근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삼성전자 떠들어도 돈 1억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지 한 2, 3천만인 사람들 삼성전자 못 삽니다. 못 사니까 이제 계속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금 여기 이제 1% 시가총액 1%가 82% 이제 주식을 시가총액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우량주, 대형주만 가죠. 돈 있는 사람이 주식 사가 던져내도 단타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주 주식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 대형주를 간다는 말은 뭐냐면 OECD 중에 직접 투자를 하는 나라 중에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간접 투자로 넘어가는, 왜 개인이 도저히 안 된다. 네. 안 되는 포기하면서 간접 투자로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외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하고 우리나라가 도박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세계 최대 호텔 MGM 호텔 가면 인종비, 국적비 호텔 가기 텐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태국 사람 호텔비가 제일 쌉니다. 왜? 빠친구로 돈을 하도 많이 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승호 멘토 말씀하듯이 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벌거지면 오는데 벌거지면 또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벌거지는 게 코스닥이 몇 상한가서 가고 막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막 거의 뭐 쪼아부겠다 네. 이래 돼가지고 이제 문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또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어쨌든간 장 자체는 당분간 계속 쉬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소리 소문 없이 내릴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시장이 조금 멍들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상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빨리 후 같은 거, 이런 거 붙여가지고 네. 상처도 좀 아물고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깨끗해져서 모두가 좀 웃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겠죠.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 봅니다. 네. 오늘 출동한 미쓰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장이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여기서 장은 시장이죠, 여러분. 시장이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각설이 얘기요? 타령 중에 얼씨구 돌아왔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요즘 시장이 과연 여기서 바로 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일장 승천주 시간이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멘토분이 갖고 나오셨는지 혜선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신청한 멘토는요, 기존 종목들로 당분간 대응하신다는 의견 주셨고요. 양수 모멘토 탐나는 종목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세중인데요. 이 여행과 물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중 시장을 상당히 이 떠들썩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네. 바닥에서 샀다라면 상당히 웃었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세중 양승 모멘토한테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은 일단 포트에 대한 전략 수정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세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5,690원에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빠진 것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걸 미처 포트에 편입하지 못한 시청자님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세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관련주, 그리고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권을 판매를 하거나 여행을 알선을 하고 또 물류 사업 부분, 그러니까 육상 운송 부분과 또 강제 운송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가 움직인 이유가 바로 계열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세종정보기술이라는 그 계열사 때문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세종정보기술이 바로 3D 프린터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업통상지원부에서 3D 프린터, 그러니까 정부의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D 프린터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이제 서서히 생기를 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무래도 3D 프린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폭이나마 지금 꾸준하게 3D 프린터를 통해서 좀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에 대한 포커스를 좀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세종이 2008년도부터 기준으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네. 파란색 선이 계속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알록달록한 이 색깔은 이제 영업적인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회사의 매출 성장과 또 영업이익 성장이 좀 긍정적인 팩트에 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탄한 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네요. 또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당장에 이 회사가 돈이 필요했을 때 이 회사가 당장에 돌릴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 부채 비율은 줄었고 그 유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장에 돈을 투입해야 될 시점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경색이 되지 않고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렸냐? 바로 3D 프린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D 프린터에 대한 산업은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재면서 지금 세종이라는 기업은 타이밍을 재고 있는 듯한 이런 재물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좀 앞으로를 놓고 본다면 세종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반드시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잊어서는 안 되는 종목. 근데요, 네. 양승 모멘토, 이 세중이 한다라는 건 계열사, 세중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했네요. 네. 그 부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3D 프린터가 뭡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그 프린터 앞에 갖고 뚱 하고 나타나면 저만한 복제 인간이 하나가 나오는 게 3D 프린터인가요? 지금 이거에 대한 3D 프린터에 대한 파장을 네. 지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관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그 동영상 페이지를 가보면요. 그 실제 권총 있죠. 그 권총도 3D 프린터로 나타놓고 격발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제조업 지수 다 죽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업종, 전체적으로 3D 프린트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산업들은 전부 다 망할 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집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3D 프린트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문제가 됐었던 그 권총 자체가 똑같이 나왔던 것이 이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복제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가능성이 좀 그러면 똑같은 거고요. 양승 모멘토와 저도 복제품이 나오겠네요. 진짜 일단 인간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겠고, 네. 일단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만들 건 없다. 아, 지금 제가 알고 그렇군요. 있기로는요. 나사에서도 그 3D 프린터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지금 개발에 들어가고 있고 못 만드는 건 없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3D 프린터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넘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요. 양승모 멘토 이제 기술적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궁금해요. 네. 저는 또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신규 사업이 개화될 땐 되게 신기하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한 대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지금 기대감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네,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3D 프린터 한 대당 약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 3D 프린터에 대한 가격도 일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에 대한 가격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네. 이것도 시장이 저는 앞으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또 선점하면서 또 옥석가리는 종목들을 타이밍을 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세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전에도 이제 서울경제에서도 한 2010년도인가요?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물론 이제 이번에 4세대는 이제 LTE죠. 앞으로 이 세대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5세대 나올 것이고, 6세대 나올 것이고, 7세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앞으로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주식 투자는 이런 가치 투자와 성장성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전략 짚어주셔야죠. 네, 일단은 저는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부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는, 올해 2월 달에 주가가 강하게 튀었던 시점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일단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시점에 갖고 왔느냐면요. 2월 22일 날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 날에 상한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부터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상한가를 만들고 나서 인위적인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한번 놓고 적어보니까 상한가가 나왔던 이 시점 기준이 바로 4,900원, 약 한 5,000원 수준이 되네요. 네. 심플하게 한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5,000원 기준으로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실이 7월 8일 날에 갑자기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5,000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 구간대를 계속 노려보고 있다라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며, 이 상한가에 대한 기준으로 계속 갭상승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5,800원 구간대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6,600원대까지 저는 매물이 없다고 봅니다. 왜? 네.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지만, 단 한 가지 좀 제가 비중을 보통 제가 한번 종목 때리면 40% 정도 때리고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전략 제대로 들어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손절에 나왔을 때도 그때 40% 손절 나왔던 거 전부 다 지금 이번에 다 만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비중을 20%밖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들도 잘 판단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신용 비율이 8%입니다. 좀 일단 너무 높는데요? 높은 평가의 구간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에 대한 베팅만 일단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밴드도 큽니다. 일단 올라가면 저는 요건 10,000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800원 그리고 혹은 제가 오늘 5,700원에 대한 매수가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5,500원 수준대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5,300원, 5,500원 구간대에 오면은 나머지 비중을 채울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총 비중은 저는 40%를 세중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신용비율이 높다라는 점, 그 신용 물량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서 적절한 비중 관리와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리셔서 대응을 하시기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가 오늘 가져온 세종에 대한 매매 전략 들어봤는데요. 신창하 멘토 예. 이 세종 종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양승모 멘토하고 우리 최명석 멘토 둘이 공통점이 눈이 좋아요. 네. 안경 안 쓰시더라고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세종 이 종목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형적으로 해먹는 종목이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예, 아시죠? 전형적으로 이 차트가 이 저점에 섰던 거를 깨끗하게 고점에 파는 전형적인 그런 이 작전주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땐 작전주인데요. 아시죠? 이건 뭐 이 차트는 이래 될 수가 없는 차트죠. 왜냐면 거래가 이 바닥에서 견들이 이만큼인데 이 거래가 한 개도 없어졌다는 것은
이런 주식들은 전형에 언론하고 이제 짜고 치고져가지고 어떠냐면 언론에 좋은 호재를 내면서 다 때리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또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는데 내가 왜 이 종목 방금 신용한데 이 종목은 신용이 이제 관건이죠. 신용을 보고 이제 신용이 줄면 때려야 됩니다. 신용이 줄면 이 종목은 특이해요. 다른 종목 보통 작전주는 바닥에서 신용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신용이 보통 이제 바닥에서 신용 늘어나는 종목들은 그 세력들이 힘이 약한 종목들입니다. 현금이 좀 적은 종목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신용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보통 대주주들이 같이 껴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주주 자체가 기분 나쁜 사람이죠. 천모씨라고 머리 까지고 가발쓴 부인데 기분 나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종목은 신용과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매물대로 봐서는 일단 7,000원까지는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네. 나쁜 차트는 절대 아니에요. 좋은 차트시고 그러다 301평 으식하면서 땡기는 모양 없었는데 저는 일단 7,000원 전후에서 신용이 줄면은 과감하게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양승호면 또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근데 이제 신창원 멘토가 얘기해 준 게 저희가 정정 고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지금 세종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언급은 이제 개인적인 사견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먼저 원래 신창원 멘토에 이제 본인의 색깔이 좀 있긴 하지만요. 저는 프로그램을 살려야 되니까 네. 정정인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양승모 멘토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는 일단은 차트가 살아있고 네.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 뭐 힘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든 것도 아니겠습니까? 힘 맞죠. 없는 사람이 상한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힘 있는 쪽에 붙는 게 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에서 작전이란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네.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다 작전 아닙니까? 수급, 뭐 뉴스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관의 플레이가 들어오면 그쵸? 신창원 멘토. 당연하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제 공정한 게임은 없다. 주식시장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공정하다고 한 사람은 제일 바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인위적인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잡아내야겠죠? 글쎄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있어요. 당황하셨어요? 좀 당황하셨는데, 왜 조금 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 아마, 주식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과 글로벌 증시하고 이제 조금 이제 괴리 현상이 있는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볼 때 정부가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래 보고 있는 사람 중이거든요. 네. 대형주가 상한가 가고 10% 가고 힘듭니다. 소형주가 가야 되는데, 소형주가 가려면 어쨌든 간 손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손 판다는 것은 뭐 푸신, 바닥에서 사는데 우리나라 주식만큼 네. 굉장히 좀 뭐 조사라든지 이런 데 깐깐한 데가 별로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이 좀 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이왕 탈 거면 개인 투자자들 대박나게 태워주셔야 돼요. 신창원 멘토.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양승모 멘토의 세종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양승모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세 중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미 편입된 종목이지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5,700원대에서 편입이 유효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7,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비중 20%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승천주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확인해 봐야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멘토분들 네. 선방하셨는데, 왜 이렇게 앞서가세요? 네. 저 너무 궁금해서요. 네. 빨리 보고 싶어서요. 목요일날 방송 끝나시고 금토일 쉬시니까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네요. 네. 됐거든요? 저는 금요일날까지 방송을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파이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시간이죠. 멘토들의 종목이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멘토분들의 얘기를 보면요. 멘토분들의 주식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밴드를 정해서 편입한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의 가상계좌 운영을 낸다. 여러분 잘 따라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0% 비중을 제한해서 그 안에서 대응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죠. 오늘 보니까 역시 중공업주 제대로 된 우리 이준함이었습니다. 이장님인데요. 두산중공업이 강보합 부분을 마감을 하면서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포트 이쁩니다. 네. 자,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요, 1% 가까운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3% 가까이 올랐고요. 인터플렉스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내일장에서는 손실이 좀 더 회복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야, 셜록 홈즈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니까요. 대원제약이 포트에 편입되고 나서 이제 10% 곧 넘어갈 것 같은데요. 상승세가 가장 눈에 떴습니다. 5거래째 상승했고요. 오늘장도 2.4% 좋은 수익률을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재현 멘토의 의견대로, 주신 의견대로 대원제약은 절반 비중인 10%를 이익 실현,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수익률은 11.1%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3만원 축하드려요. 바캉스 챙기시고요. 와우. 4거래일째 상승 중인 현대 BNG 스테일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15,300원을 주셨고요. 10% 추가 비중을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100%로 꽉꽉 눌러서 채웠으니까요. 대박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천만원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김영근 멘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SM 오늘장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8.75%네요. KG 이니시스 오늘장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안타깝게 손절가 16,500원에서 매도 실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한번 살펴볼게요. 4거래일째 잘 가고 있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2.66%입니다. 어린 왕자인데 실력만큼은 어른입니다.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손모 멘토인데요. 이번에 오디텍 보셨죠? 제대로 된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오디텍을 비중을 순풍 40%를 채우면서 수익률 자체가 11.85%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성호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탄력 둔화로 인해서 포트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편입하였던 14,000원의 매도가 처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디텍 따라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편입으로 오늘 재차 포트에 이제 들어와 있지만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을 세웠던 세중 편입가는 5,730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나무누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요. 소폭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5.8%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아쉽네요.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점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와 같이 막장 토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ICD,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 시도되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ICD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상당히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2.5%의 추가 상승권을 두면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겠고요. 동국제강은 편입가 12,650원에 편입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센 김도영 멘토의 포트입니다. 지역난방공사 금요일에 주셨던 의견대로요. 93,000원의 수익 처리하셨습니다. 최종 수익률 3.3% 그리고 수익금 어마어마합니다. 662,000원 기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바이오랜드는요. 오늘장 1% 이상 상승하면서 손실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일장 바이오랜드를 추가 편입 시도합니다. 10%의 의견 주셨고요. 편입가는요. 14,2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우증권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내일장 수익권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만 전량 수익 처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권이 아니라면 홀딩 전략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신규 편입 종목 들고 오셨네요. 내일장에는 한국금융지주를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요 45,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7,000원에 손절가 37,200원. 옆에 사진이 굉장히 신경 쓰이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중 15%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부르릉 기아차가 약 손실 구간에 되어 있지만요. CJ, GS, 대덕 GDS까지 모두 다 플러스권에 있는데요. 오늘 대덕 GDS가 3% 넘게 시원하게 수익률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수익권 전환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창한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으로 마감하면서요. 수익률 변동사항 없습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수익권에 재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역시 6% 정도의 수익률 내고 계시네요. 신창한 멘토님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식 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멘토분들의 시장의 어려운 속 또는 시장의 행복한 속, 긍정과 부정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네. 점검 시간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봐야겠죠? 네. 혜선 씨 누구부터 볼까요? 저 양승모 멘토 먼저 어떤 잠깐만요. 종목? 왜요? 왜? 오늘도 머리 멋지게 세우고 오셨으니까요. 그럼 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양승모 멘토 포트폴리오부터 우리가 점검해 볼까요? 네, 우선은 송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매수가에서 좀 청산하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천만 원짜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 종목의 수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 30%와 나머지는 종목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좀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성우하이텍을 제가 14,000원에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한 이유는 네. 일단 시장이 상승이 저는 나올 것이라 보여진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차트의 움직임과 수급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너무 탄력적인 둔화와 시간을 끌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14,000원 구간대에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승부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죠. 바로 오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오디텍에 대한 이런 그 앞으로에 대한 시그널과 이런 움직임들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계좌 살리는 게 더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살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좌를 살렸다라는데 일단은 이 일을 근데 살린 거 갖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오디텍가 17,000원이 들어오면은 네. 일단 짧게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아하. 일단 뭐 네. 추가적으로 막 상승이 막 나올 것 같아요. 2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17,000원 선에서는 일단 끊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000 넘어가면은 비중 줄이시고 제가 새롭게 말씀드렸던 그 포트에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포트 점검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저는 꼭 내 나온 날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맞아요. 네. 그건요. 신사멘토님 제가 증인실 수 있어요. 그 시즌 1 때도 꼭 나오면 플러스 나오는 날 오시면 빠져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 연속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당황했어요. 네. 여러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종목을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여러분 강력하게 있는데 지금 이 종목 팔아서 다른 거 살 게 없어요. 살 거고 지금 차트로 봤어도 실적 차트 봐서 다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죠 여러분 6개월 못 버티면 하지 말아야 된대요. 주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이 네 포트를 갖고 기본적으로 20% 수익 될 때까지는 포트 변경이 없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포트 변경이 있다면은 잘 나가는 쪽으로 저는 이제 스타일이 10% 남잖아요. 10% 남으면 그 종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제일 나쁜 종목을 10%로 더 엄청가 따라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한 종목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추격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든 10% 가까이 가면 그 종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제일 나쁜 종목 잘라가 그 종목을 더 우리만 덧방이죠. 덧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 포트를 꾸준하게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우건설과 SK하이닉스, 포스코 지금 다 설명해 주신 건가요? 예, 다 했는 겁니다. 네. 계속 4주째 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신 예, 거죠? 계속 당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무지 정신 들으셨죠? 신창 멘토 같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무거운 종목군들, 대형주 쪽으로 포트 편입을 좀 많이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단무지 정신이라는 게 어쩔 때는 참 명확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황제고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장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돼. 이 두 분이 오늘장 전략을 보면서 내일장 무조건 추가 상승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네. 살펴봐야 될 건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현재 시각은 11시 8분경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금일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올해 18.6%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번 달에만 5.3%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승 흐름에서 이번 주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주택 지표와 내고재 주문 건수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 지표는 오늘과 수요일로 나누어서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 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판매 상황은 3, 4개월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예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단기적, 중기적 전망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 11시에 발표된 미국의 기존 주택 지표 판매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일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택 지표와 내구재 주문 건수에 대한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로 이제 호불호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눈치 장세의 미국 출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유럽 증시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유럽 증시 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최근 좋았지만 지금 금일 동안 상승 출발을 지속하다가 미국 주택 지표가 지금 예상치를 못 미치면서 지금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의 블루칩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7월 한 달 만에 4%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금주 수요일, 목요일에 중요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제조업 지표 결과가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는 독일의 기업 신뢰도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50 밑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50에 가까워지는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의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 금주 유럽 지역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도 큰 무게감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자체적으로는요, 이제는 좀 유로존의 위기가 좀 종속되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좀 우상향. 그래야 또 저희가 또 같이 다 웃어가지고 또 파리도, 또 프랑스, 또 독일, 이런 데 또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야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같이 가도 될까요? 안 돼요, 예. 야간 선물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간 코스피는 주간 상승 마감 이후 지금 강보합을 보이다가 미국 증시 출발과 함께 소폭 약세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경착륙 우려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고 또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실제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달 48.3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일 오전 이 결과를 잘 살피면서 국내 코스피 향방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지난주에 이어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야간 시장의 동향들이요, 주간 시장에 조금 영향력을 좀 못 미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야간 시장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 자체가 좀 더 숨고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좀 쉬어가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양수 모멘토 지금 앞에서 우리가 신기철 연구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수요일날 PMI 지수의 결과 추이도 좀 주목해다 등등하거든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죠? 일단 저는 내일은 뭐 1900포인트를 한번 돌파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주체가 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동향과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동향,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매매 참여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와야만 그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1910포인트와 1930포인트 저항 국면대에 좀 시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일부 현금화에 대한 포인트 우리가 좀 가지고 좀 네.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미국 5월달 주택 가격 지수를 좀 체크해 볼 필요 있다. 그리고 또 7월달 소비자 기대 지수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더불어서 지금 롯데케미칼과 롯데하이마트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포인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 일단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그렇다 할 만한 매수에 대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그널이 좀 약하죠, 신호가. 네, 시그널이 좀 약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1910포인트와 1930포인트. 일단 1900포인트는 저는 매물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그냥 여기서는 그냥 똥꼬집을 한번 부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심리일 뿐이다, 그냥. 네, 그래서 일단 1900은 넘어간다고 보고, 네. 만약에 우리가 좀 일부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면은, 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저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1910, 1930포인트 이 밴드권 내에서는 오히려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던 간에 혹은 내가 이제 좀 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좀 수익률로 회복이 됐다는 네. 종목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뭐 철강과 화학 업종들 위주로 또 건설 기계 쪽 위주로 주가 갑자기 빵빵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대한 현금 비중들 이렇게 좀 조율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양수 모멘토 같은 경우는 내일 1910포인트나 30포인트까지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네. 일단은 현금화를 일부 좀 시키자. 특히나 추격 매수를 했던 공격적인 매수자나 또는 마이너스권에 있던 것이 이제 약수익 구간에 있다면 아이고 내가 이 수익 내려고 여태 기다려서 더 들고 가겠다 라는 것보다는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현금화를 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아까 중공업 얘기도 했으니까요. 건설주 얘기했으니까 그쪽에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네요. 네, 신차원 멘토. 네. 예.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내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걸 뭐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3주째 이제 피봇을 보는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상대 주가, 절대 주가를 상대 주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피봇 이제 상단에 계속 3번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800 저는 1900을 가더라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1895포인트 전후에서 또 저항받고 튕겨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간다. 뭐 우리 짧게 매매하실 거 없고 계속 보유 입장이고요. 일단 1895 아예 1910을 뭐 갭을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좋지만 나머지는 일단은 여기서 천천히 그냥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차원 멘토와 그리고 양승 모멘토 얘기를 좀 보니까요. 네. 내일 뭔가 처음에 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좀 자신있게 좀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밤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누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양순모 멘토, 신창환 멘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요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성적이에요. 네, 야심한반 증시 데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시장 및 종목에 관련된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플러스.센티비.co.kr로 바로 주식 승천이 끝난 11시 30분부터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시장과 종목 전략까지 공개한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채널을 끄자마자 타사 돌려봤자 들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겠고요. 네. 고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사나이, 부산 사나이 나무누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승부수를 던진 점은 지금이 때이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는 전략과 함께요. 내일 오전 장중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저희 plus.cntv.co.kr에서 멘토 생방송을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중 내내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 하나라도 배워가실 분들, 종목으로 승천하실 분들 누구나 여기저기 소문내서 같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승천 시즌2 10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도 꼭 찾아주시고요. 오늘 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